조심히 건너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언젠가 한번 자, 과거의 상이죠.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누가 보았더라면 굉장히 큰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볼게.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2개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웠어요. 자, 왜 창피스러웠을까?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매우 창피스러웠다 이런 뜻이죠? 자, 왜 물에 빠진 것 자체가 창피했던 게 아니고요. 팔뚝이 잘려나간 흉측한 몸뚱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창피했대요. 창피한 이유가 한번 나와있죠. 지나친 사람이 있을라 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창피하니까. 그죠? 오그라붙는 사타구니를 한 손으로 꽉 움치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막 억울하고 슬프고 화나고 이게 아니라 웃음이 터져 나온대요.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네. 그리고 이게 만도의 아주 주도적인, 중점적인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만도의 성격은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성격이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간결한 문체를 주로 사용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런 문체는 사건 전개를 좀 빠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이 특히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 이 부분, 특히 가문단 부분, 진수가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서두르는 만도의 마음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특히 가문단에 두드러져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나무다리가 여기서 한 역할은 뭡니까?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떨어진 나의 과거를 그죠? 떠오르게 하는데 이거를 2글자로 그죠?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까 정리했었죠? 고이춤이라고 다시 한번 내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외나무다리를 건너려고 하다가 자기가 외나무다리에 빠졌던 과거를 떠올리는 만도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마문단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 한참 부지런히 걷어가더라면 의부로 들어가는 한길은 넓은 길이에요. 도로변에 먼지를 부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은 주막입니다. 만도가 읍내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고 하는 그런 단골집이에요.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와는 예사로 농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술방 문턱을 들어서며 만도가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여편네는 아이 문둥아 어서 오너라 하고 인사하는 그 단골 주막으로 간 거죠. 자,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어요.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연편의 궁둥이 곁에 앉아있으면 절로 쑥 내려가요. 근데 만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조금 마음이 풀리는 장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네요. 요즘 주막이란 말은 없죠. 그래서 시대적을 의미하는 그 당시 시대를 의미하는 1950년대쯤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나와 있는 단어고요. 시대가 나타나는 단어는 네모할게요. 지나치면 전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옛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술방문을 열어볼까 했더니 앞에 신이 여러 켤레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웃음소리가 요란해서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장로 길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그 당시 시대에 자, 금시읍이었어요. 자, 신장로에 나서면 읍에 금방 도착을 했대요. 읍 들머리 어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시골 길가에서 주막에 밥하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옆으로 좀 옮길게요. 밥하고 술을 팔아요. 밥하고 술을 파는 그런 곳을 뭐라고 하죠? 그지? 방금 얘가 가려고 하다 못 간대. 주막. 그리고 들어가는 첫머리 아까 뭐라고 하면 돼요? 들머리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읍에 가서 뭐 하냐 했더니 우리 아들 살아오는데 뭐 사러 갔어요? 고등어 하나 사야겠대요. 그죠? 그래서 장날은 아니었지만 장날이 아니어서 고기전에는 없는 고기 없었어요. 아니었지만 고기가 많았어. 그 중에서 얘는 고등어 한 손을 샀다는 거예요.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에 것이 또 먹음직스러워요. 아들이니까 또 좋은 것만 사고 싶은 거야. 그지? 근데 결국엔 지운 건 고등어 한 손이라는 거죠. 그걸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가는데 겨드랑이에 간지러워. 긁을 수가 없어. 팔이 하나밖에 없잖아. 왜 한 손에는 고등어 들고 있잖아.
그죠? 참 딱한 상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 장애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어 있고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선 만두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2시 10분이에요. 정오에 온다 했거든. 정오쯤에. 그럼 늦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 봤나? 두 눈을 씻고 봐도 시계는 틀림없이 2시 10분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이상 적다. 라고 해서 봤더니 아이고, 그럼 벌써 점심때가 다가왔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시계가 깨져 있고 시계가 안 가는 거야. 망가져 있었던 거죠. 벌써 그렇게 되어 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보이소 지금 몇 신겨라고 해서 지금 뭐예요 이거? 사투리 사용했네요. 이 소설은 사투리와 비속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요. 사투리를 사용하면 현장감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사실감을 높일 수 있죠. 맞은편에 앉은 양복장이한테 물어봤습니다. 10시 40분이에요. 얘 그런교? 하면서 고개를 굽시라고 두 눈을 양반 껌뻑거렸습니다. 10시 40분이라. 그럼 보자. 아직도 1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자, 권려는 담배죠. 요즘에 권려는 담배라고 잘 안 하죠? 여기다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자, 그래서 담배를 피려 불을 댕겼습니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도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있으면 만도는 잘 생각이 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거장이 와서 과거의 또 다른 일을 회상을 하는 거죠. 등골이 찬 가운데 등골을 찬 기운이 쫙 스쳐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일이 만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불행한 일이 만두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불행한 사건을 떠올리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비유법 사용되지 직유법 팔뚝이 거기 놓여져 있는 그 날이 떠오른대요. 그 모습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한번 할게요. 고등어 왜 샀어요? 그죠? 아들 주려고 샀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고 고등어를 샀는데 한 손이 모자라서 이 겨드랑이를 긁지 못했어요.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신체적 결함, 그죠? 장애가 있는 신체적 결함을 부과시키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정거장 대합실의 역할. 자, 마지막에 나무 통합 같은 팔뚝이라고 했거든. 그지? 팔을 잃은 언제?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하는 역할이 대합실이에요. 자, 대합실이 과거 해상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외나무 다리도 과거 해상 공통점이죠. 근데 떠오르는 과거가 좀 다른 거야. 하나는 외나무 다리는 내가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졌던 일, 내가 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건이었고, 하나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웠던, 불행했던 일을 떠올리는 팔을 잃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 마저 못한 거 해볼까요? 분명하지 못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는 데가 있었다. 여기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미심쩍어 있다. 미심쩍다 라는 말 여기다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아까 담배 뭐라고 했죠? 권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등 한가운데 고랑진 것. 뭐가 찬 기운. 그죠? 등골에 찬 기운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어휘도 한번 꼼꼼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만도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내용까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거인지가 이제 나오겠죠? 그걸 한번 볼게요. 본격적으로.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어요. 그 중에는 만두도 섞여 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자, 징용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를 차를 타려고 하면 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지? 그래서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죠? 여기 한번 네모할게요. 자, 징용 중요하네요. 그지? 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2, 3년. 그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그래서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후가 모두 동시에 드러나는 소설이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할게요.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어요. 만두는 북해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거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 끌고 가겠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담배 연기를 뿜고 있었어. 그러니까 체념인 거지. 어쨌든 끌려간 거니까 뭐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념.
체념적인 태도,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나와 있고요.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이제 마음이